소개받은 인문의학 교실의 박영수입니다. 저는 이제 에티오피아 연구했는데요.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동부에 있다는 거고요. 여기 뭐 바다 건너에 이제 아, 메카도 있고. 근데 에티오피아 이렇게 지형을 보시면 북쪽은 산악 지형이고 남쪽이 이제 정글인데 그 북쪽에 있는 그 고원에 살았던 그 암하라랑 티그라이 민족이 옛날부터 문명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그 티그라이 암하라 민족이 이제 에티오피아 제국을 만들어서 그 주변의 민족들을 정복해서 지금의 이제 에티오피아라는 현대 국가가 형성이 됐는데 그 역사적 맥락을 좀 알아야지 실은 그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로모 민족을 연구했는데 여기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이 지도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민족들이 계속 자기들 자치주를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5년 전에 썼던 지도랑 지금 지도랑 지도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족 간들의 그런 갈등이나 내전이 현재 진행 중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면 제일 큰 하늘색으로 돼 있는 오로미아주에 사는 주로 사는 오로모 민족을 연구했는데 제 생각에는 제 연구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언어를 배운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가기 전에 그 아마라어가 이제 그 에티오피아 공용어인데 아마라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현지에 가서는 오로모 사람들 언어인 오로모어를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은 사람들이랑 그 나눌 수 있는 대화의 깊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언어를 배우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그 박사 논문 자격 시험을 보려면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나온 모든 문헌을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그 공산 정권 시기에 그 외국인 연구자들의 출입을 제한해가지고 읽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있는 모든 문헌을 다 읽어도 100개가 안 넘거든요. 그래서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원래 국제보건에 관심이 있어서 인류학과에 들어갔는데 그 에티오피아를 선택한 이유가 에티오피아가 한국이 모자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 곳, 그러니까 뭐 가족계획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어, 에티오피아에서 가족계획 사업을 한 이유가 한국이 한국 전쟁 때 에티오피아가 그 남한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25 전쟁 참전국이라고 중점 협력국이라고 이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6.25 전쟁 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70년대 성공한 게 가족계획 사업이니 가족계획 사업을 해주겠다 하고 거기서 국제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국의 대형 신문에서 이걸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아니 그 70년대 가족계획 사업 너무 열심히 해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이게 무슨 잘된 사업이냐고 에티오피아에 수출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그 신문사가 똑같은 기사를 영문판으로 인터넷에 실거든요. 근데 그 영문판 기사를 해외에 망명와 있는 그 반군 오로모 망명객들이 그걸 읽었어요. 근데 오로모 민족이 그 한 세기 동안 에티오피아에서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있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보고 어? 에티오피아 정부가 가족계획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걸 한국이 도와주고 있는데 한국인이 멸종 직전이라고? 아, 이거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제노사이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황당하잖아요. 이게 아니 한국은 6.25 전쟁 참전국이라고 가서 도와주는데 막상 그 가족계획 사업의 수혜자인 오로모 민족 사람들이 이거를 유제닉스, 뭐 제노사이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비판을 하니까 이거는 좀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아주 특별한 역사적 맥락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연구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오로 민족이 한 세기 넘게 그 핍박을 받는 민족이었는데 제가 연구하던 기간 중에 계속 계엄령 상태였어요. 그 전국적으로 오로모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국가 폭력 사태 때문에 오로모 사람들이 다 총 맞아 죽고 뭐 그랬는데 그 전국적인 시위 때문에 결국에는 정권 교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로모 민족 출신 사람이 처음으로 총리가 됐어요. 그 전까지 티그라이 민족이 한 30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총리가 되자마자 정치범들 다 석방하고 이웃에 있던 에리트리아랑 그
종전 협정 맺고 뭐 남녀 동수 내각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2019년에. 근데 그러고 나서 기존의 그 지배 민족이었던 티그라이 민족이 내전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던 근데 이제 그 내전의 양상이 양쪽 다 약간 제노사이드처럼 됐어요. 뭐 집단적으로 성폭행하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내전하고 제노사이드 하고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노벨 평화상 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맥락에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한 동네인데 이게 구글 맵에서 보면 저기 가운데만 녹색이잖아요. 주변이 지금 반사막화되고 있거든요. 원래 여기가 다 정글이었는데 그 가운데 녹색으로 있는 땅만 그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저기만 물이 펑펑 쏟아지는 플랜테이션이에요. 사탕수수 농장. 그래서 이제 지금 설탕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지도를 한번 본 이유가 이 지도에 보면은 여기 막 슈가 플랜테이션도 있고 스테이트 팜도 있고 되게 큰 농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동네인데 이 지역이 실은 이 역사가 새겨진 그런 지역의 풍경을 보면 빼앗긴 땅이에요. 그래서 빼앗긴 땅이었고 그 땅의 대농장 지주들이 실은 에티오피아의 왕족들이었어요. 에티오피아 왕족. 그리고 이거 정복한 군인들, 장군들 이름을 딴 학교들이 있고 뭐 병원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지도에 있는 지명이나 뭐 이런 것만 봐도 이 마을 이름들은 뭐 그 사자가 물 마시던 곳, 뭐 코끼리가 목욕하던 곳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면은 모래바람이 날려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과거에는 정글이었던 곳인데 정복당하고 그 이 지역이 황폐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풍경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풍경에 역사적 의미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고요. 이게 제가 이제 연구했던 마을은 새마을 운동을 6군데서 하고 있는 굉장히 한국이 열심히 새마을 운동하고 있는 마을이고 이게 이제 한국이 세운 가족계획센터인데 이 가족계획센터가 이제 뭐 한국 신문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의 산부인과 교수님이 가서 이제 임플라논이라고 이 팔에 그 삽입하면 3년 동안 유효한 아주 효과적인 장기 피임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시술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수를 적게 낳아야 된다 이런 가족계획 캠페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사업이었던 게 그전까지는 우리가 가서 건물 지어 주는 사업만 했는데 처음으로 뭔가 기술을 전파하고 캠페인을 하는 사업을 시도해 본 곳이에요. 근데 이 가족계획센터의 강당에 보면 이렇게 큰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이 현수막이 정말 크거든요. 이 벽면 하나만 한 큰 현수막인데 여기에 그게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한국이 왜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다는 그 내용이 설명이 돼 있고 실제로 그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원회 회장님이 매년 와서 살아있는 참전용사분들은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뭐 그 선물 전달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이제 저의 연구 장소 같은 곳인데 저는 이제 이 출산을 하러 온 산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모들이 시골에서 몇 시간 동안 이제 그 오토바이나 뭐 지게차를 타고 오면 산모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몇 시간 동안 시골에서 왔으니까 딴 데 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 앉아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갑자기 처음 본 외국인이 찾아와서 오로모로 막 말을 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저랑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고 있어야 돼. 몇 시간 동안. 애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랑 두세 시간 동안 계속 심층 면담을 할 수 있어요. 애는 몇 명이냐, 뭐, 너는 애를 왜 이렇게 많이 낳냐, 뭐, 너희 가족들은 뭐 하고 먹고 사냐, 너희 둘째 부인은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저랑 하다가 애가 나오면 면담이 끝나는 거죠. 이제 그 보통의 그 모자보건 사업을 할 때 모성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그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그 분만이 지연될 때 보건소에 갈지 말지를 결정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모델이거든요. 이거 3D 레이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어, 처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문화적 장벽의 개념이 있어요. 컬처럴 베리어.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애를 낳는 거는 그 태반이 그 엄마 자궁 안에서
태어난 아이의 그 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반을 의료 폐기물처럼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태반을 고이 싸서 집에 이렇게 땅에 묻어줘야지 제대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보건소에 갔더니 그 비닐봉지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건소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문화적 장벽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문화인류학자들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다 반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이 있으면 이 모델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봤더니 그 모델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내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적 장벽이 정말 맞아? 라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마치사를 한번 연구해 보라 그랬어요. 그 우리나라의 371 금기 같은 건데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애가 태어나고 나서 그 3주뿐만 아니고 막 몇 달씩 집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악령이 돌아다닌다고 믿어가지고 그 악명을 쫓아내고 아이에게 이름을 주고 영혼을 주는 의례를 하고 난 다음에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애가 태어나고 나서 처음에 몇 달 동안 맞아야 되는 백신들이 있는데 그걸 안 맞아서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뭐 홍역 같은 아웃브레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외출을 안 하냐면 그 악령이 있다고 믿는데 골파라는 악령이 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전에서도 찾아보니까 그게 뭐 질병이라는 뜻도 있고 뭐 발진 티푸스라는 뜻으로도 있는데 제가 오로모를 배우다 보니까 문법적으로 특이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누가 오면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오로모어로는 무엇이 당신을 아프게 했냐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어깨가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어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악령에 대한 그 흔적이 질병을 표현하는 거에 남아 있는 건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치 이 이야기만 쭉 들어보면 문화적 장벽의 모델이 맞는 것 같잖아요. 아, 이 사람들이 악령을 믿고 악령 때문에 집 밖에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믿음들을 계몽하고 교육시키면 아, 이 사람들에게 이제 국제보건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폴 파머라는 미국의 이제 의료 인류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첫 번째 책이 에이즈와 비난이라는 책인데 미국의 에이즈가 초창기에 창궐할 때 그 미국 사람들은 에이즈가 그 바다 건너 IT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가져왔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그 흑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부두교가 뭐 이상한 뭐 시체를 뭐 먹고 뭐 생닭을 뭐 피를 석션하고 뭐 동성애자들이 많고 이런 데서 이상한 일들이 생겨서 에이즈가 만들어져서 그게 미국으로 넘어왔다는 땐 관념이 있었는데 그거를 막 의학 저널에 싣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건학 연구하는 역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알고 보니 반대였어요. IT에서 미국으로 간 게 아니고 IT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미국의 이코노믹 생션 때문에 가난해져 가지고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한테 섹스 투어리즘을 하다가 오히려 에이즈에 걸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문화적 풍습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실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적인 구조, 역사적인 그 과정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니들이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가졌으니 뜯어 고치라는 방식으로 국제보건 사업을 해고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의 그 건강 불제가 생겼는지 정치 경제적인 구조나 역사적 과정을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게 이제 그 폴파머 선생의 구조적 폭력의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마치사가 뭔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한마치사가 오로모 민족의 풍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존의 오로모 민족이 가지고 있던 정치 문화적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도입된 문화라는 거예요. 폭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의 두 번째 이제 연구 장소인데 저의 연구 방법론은 뭐 낮술이랑 커피 마시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에 이제 6명이 들어앉으면 꽉 차는 커피숍이 있어요. 여기 에티오피아는 전통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해서 하루에 10잔을 마셔도 하이가 안 와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주구장창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이 동네에 돌아다니는 모든 소문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많냐? 도대체 애를 이렇게 많이 낳은 이유가 뭐냐? 뭐 그 농담을 주고받다가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를 듣다가 우연히 학살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심란한 얘기를 듣기 전에는 약간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데 제가 연구한 마을의 풍경이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모자복은 사업했던 사업 지역 지도인데 그 마을 이름 중에 하나가 학살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이게 이제 학살 현장으로 가는 이제 5일장 장터인데 이분이 그 나서 이야기를 이 그 이 학살 현장에 대한 기록을 자꾸 남기려고 하다가 자꾸 정부에 끌려가서 감옥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거를 연구해도 되나 막 고민이 되는 게 이분 말고도 누가 이 학살에 대한 글을 썼다가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괜히 연구하다가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랑 그래도 한번 같이 그 학살 현장에 가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자꾸 사람들한테 가족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학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를 왜 많이 낳는지를 물어봤는데 그게 100년 전에 있는 학살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살 현장에 가보기로 했죠. 그리고 이 학살 현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쓴 글, 뭐 잡지에 기고한 글도 있고, 그 누가 이거를 막 그 사람들 녹취해가지고 만든 비디오도 있고, 팜플렛도 있고, 그리고 뭐 석사 논문도 쓰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뭐 다 읽어보고, 이게 그 잘린 팔과 잘린 가슴을 형상화한 그 학살 추모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1894년에 이제 정복 전쟁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 팔과 그 가슴을 자른 건데 실제로 이 잘린 가슴을 형상화한 동굴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당시 여기가 이제 정글이었기 때문에 이 정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그 실제 학살 현장을 재현해 놓은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마을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알게 되다 보니 결국에는 이 마을이 그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그 에티오피아 황제가 실은 정복자였고 이 사람들의 그 종교와 이제 그런 모국어를 말살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뭐 초등학교 이름, 고등학교 이름, 병원 이름, 뭐 지역 명칭들이 다 정복자의 명칭이었던 거예요. 지주들의 명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알고 보니 오로모 반군이 처음으로 출발한 지역이고 뭐 오로모 민족 자립 운동이 시작된 지역이고 오로모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곳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한참 계엄령 상태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동안 마을 출입이 제한됐거든요. 군인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카이벌 스터디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도에 에티오피아 내셔널 아카이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 동네 이름이 아르스인데 아리스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그 모든 문서를 다 찾아서 봤거든요. 문서가 몇 개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다 펀칭 시스템이라서 손으로 다 찾아서 봤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1960년대 말에 스웨덴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농촌 개발 사업을 한 보고서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농업 기계화 사업을 한 거예요. 이게 그 마지막 황제 하일레 셀라시아 황제의 모습인데 근데 그 농업 기계화 사업을 했더니 그 결국에는 그 오로모 소작농들이 다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기계로 농사를 지으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국제개발 사업 좋은 거잖아요. 그 가난한 나라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 사업의 결과물이 그 지역 주민들을 쫓아내서 그 사람들이 빈민으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개발 사업을 하고 나서 밀란이 일어났죠. 근데 그 스웨덴 사람들이 와서 쓴 그 보고서들을 보면 계속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거 국제개발 사업 빨리 중단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 쫓겨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 땅을 뺏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죠. 이게 에티오피아 전통 가옥의 모습이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안 만들어졌고 그 공산 정권 당시에 강제 이주, 강제 마을화 정책 때문에 마을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은 역사를 알고 나면 그 이 마을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20년 동안 이제 그 에티오피아의 독재자 사람인데 멜레스 제나이 이 사람이 그 총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쓴 경제학 석사 논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경제 발전 모델이 박정희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렇고 실제로 이 사람이 한국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어 이제 제가 그 이게 마을의 복원소를 그 방문했을 때의 그 사진인데 그 마을에 이제 보건소장이 한국에도 연수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연수 가 감명받아가지고 이 붙여놓은 그 구호인데 We will do it, we can do it, we must do it 해가지고
제네랄 팍에게 배운 구호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 보건 통계라고 써 있는데 그 통계들을 아마리거로 다 읽어보면 처음에는 뭐 가족계획 실천율, 뭐 백신 접종률 이러다가 밑에는 뭐 5호 감시조 가입률, 정부 정책 반대율, 뭐 여당 가입률 뭐 이런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은 이 보건의료 통계들도 굉장히 정치적일 수 있는 거죠.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있을 때 거기 NGO에서 일했던 분이 한참 그 여기저기서 그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 소요 사태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편지가 실은 이 소요 사태 당시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퍼블리시한 논문에 이 편지 그대로 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편지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하기도 하고 이게 그 이 소요 사태가 촉발된 이유가 그 아디스아바바 주변의 땅을 10배를 수도를 넓히는 계획이었는데 그게 다 오로모 사람들에겐 중요한 성지들이거든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 성지가 포함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전국적인 시위를 하다가 이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계엄령이 터진 건데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그 올림픽에서 마라톤 은메달 땄다가 오로모 그 사람들을 그 시위 정치적 제스처 했다고 메달 박탈당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그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실은 이제 사람들이 이 시위 때문에 죽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인터뷰할 당시에 실은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긴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가족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지를 설명할 때 과거에 학살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그 학살과 비슷한 학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정치적인 폭력이 과거의 학살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는 실은 그 핍박받는 민족으로서 그 민족의 인구수를 키워서 독립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페이스북 메신저 SNS를 통해서 그 미국에 있는 그 오로모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방송이랑 그 단체 메시지들이 결국에 그 뒤에서 전국적인 시위를 조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에티오피아로 다시 귀국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SNS를 보면서 시위에 나갔다가 죽은 사람들의 시체나 뭐 이런 훼손된 몸들을 보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또 거리에 나가서 또 시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실은 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열받아서 그 사탕수수 밭에 그냥 불 질러 버린 거고. 이건 뭐 다 너무. 이게 약간 자료랑 연구 방법론에 대한 발표였던 것 같은데 별로 상관없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질문하시면 또 얘기하도록.